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북한 이슈 관련해서 또 장중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이 급등락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저는 어제 이제 텔콘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좀 했었는데요. 오전에 짧게 수익 줄 때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더니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자, 어제 요렇게 이제 이틀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 상한가 이후에 강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여기서 요렇게 이제 종가를 급락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 무렵에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전에 빠르게 수익을 줄 때 한 4%가 조금 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거든요. 1,400원 정도, 1,450원 정도에. 그랬더니 이게 급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 KPM 테크가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텔콘 RF 제약도 하한가에 같이 좀 들어갔어요. KPM 테크가 원래 대장주였거든요. 자, KPM 테크는 휴머니젠이라는 회사가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급하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하한가에 한번 들어갈 만도 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텔콘 RF 제약은 이등주인데 얘까지 이제 하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항상 이제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장주가 조금 떨어지면 이등주는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장주를 대응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뭐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 상장이 뭐 취소됐다라거나 뭐 이런 이슈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재료가 이제 뭐 더 이상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좀 하한가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두 번 좀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 61선 처음 닿을 때 61선 첫 자리 매매로 이렇게 이제 수익 내고 당일날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었고요. 이틀 후에 여기서 이제 또 매매를 해서 갭상승 주고서 상승 좀 나올 때 여기다 절반 물량을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자, 근데 얘가 그 다음날 또 갭이 떠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반등을 살짝 주다가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제가 이제 요거 매수한 가격까지 와서 수수료 손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전에 거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G화학도 물량을 좀 덜어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반등의 힘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보유 물량을 최대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은 뭐 그렇지만은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물론 뭐 시장이 흔들리면 아래쪽으로 좀 빠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을 매매 마무리를 하면서 좀 장을 마감을 하고 계속 장을 또 오늘도 그냥 관막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이 또 급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양봉의 캔들로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어요. 역시나 우리 시장도 약간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말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보유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커지고 있죠. 물론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빅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곤두박질을 좀 쳤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어업지도선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을 피격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런 와중에 오늘 북한에서 이 사과문 통지서가 왔어요. 사과 통지문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의 멘트를 좀 하는 그런 문서가 나옴으로 해서 이 빅텍이 굉장히 이 긴장감을 고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 관련주로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지금 거의 뭐 어제 이 장대 항봉을 훼손을 하고 시가까지 훼손을 하고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자, 이게 아침에 23%까지 상승을 했던 이 종목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23%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지금 20, 한 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아래로 폭이 거의 50%입니다. 50%. 만약에 이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뭐 그냥 당일에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인데 30%가 넘는 거의 뭐 40%에서 50%가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북측에서 미안하다라는 이 사과 통지문을 이 문서로 전달을 하면서 이 전쟁 관련주들이 거의 뭐 하한가에 꽂히다시피 이 하락을 했고요.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남북 철도 관련주라든가 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인데 뭐 대아티아이가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또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외에도 뭐 아난티라든가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대아티아이가 그중엔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종목들이 한쪽에서 급등이 나온다거나 급락이 나온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매매 대응을 했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항상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빅텍 같은 경우는 현재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고 북측에서 사과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빅텍이라는 종목 하락을 했지만 아직 북한과의 그런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과 통지문만 보냈을 뿐이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긴장감이 지금 뭐 바로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진전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제 기준에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 관련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8거래일째 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뭐 61선을 전혀 회복을 하지도 못했고요. 살짝 저점을 지지하는 모양이긴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아래쪽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음봉이 만들어지고 아랫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거래일 연속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락 압력이 굉장히 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쪽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고 그리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또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기술주들의 일부 반등이 성공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의 캔들로 좀 만들어졌거든요. 저점을 유지를 하고. 그렇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그 전일날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을 전혀 또 감싸안지를 못했어요. 좀 시장을 살펴보면 자, 요렇게 이 음봉의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그냥 저점만 좀 지지해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방 압력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모양이죠. 그냥 양봉, 단봉에 윗꼬리 달린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이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 이 캔들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그런 모습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아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시초가가 아래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약간 하락을 하고서 빠르게 양봉의 캔들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파락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양봉의 캔들이 뽑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틀간 만들어진 음봉의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61선을 회복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게 이제 제가 바라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예측을 하는 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하고 주식을 매수 대응을 하고 보유를 한다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크게 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맞추기 위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기 위한 예측을 해야 한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멘탈과 마인드를 잘 붙잡고 시장이 반등을 성공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때 같이 또 동참을 해서 만약에 손실분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하고 또 시장이 하락하는데 미리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현금 보유 물량을 잘 갖고 있다가 좋은 종목들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